안녕하세요. 버블한복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과 마포가 또 오를 조짐이라는 또 워딩이 나오고 있고요. 매물이 뜨면 부르는 게 갑시다 라는 분위기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성동이 작년 대비 11.2%, 마포가 8.6%. 작년 대비입니다. 작년 대비. 그러니까 627 대책 터지고, 그리고 97 대책 이후에 집값 추이가 반영이 됐긴 하지만 작년과 올해 상반기까지 어마무시하게 올랐던 파이가 다 포함이 된 그런 어떤 이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97 대책 공급이 조금 미진하게 나오면서 굉장히 매수자들이 앞으로의 집값 부분에 대해서 좀 불안한 심리가 가중이 되다 보니까 이거 지금 경기도 과천시, 서울 성동구, 성남 분당구, 서울 마포구, 양천구, 강동구 위주로 해서 누적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만큼 2024년과 2025년 1년 사이에 이 단기적으로 오른 집값 추이가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쌓여왔기 때문인데, 이제 하반기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집값 궤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상당히 좀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지금 펌프질하는 어떤 분위기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고 단계에 있는 실거래가 상황, 지금 과천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과천 프루지오 서밋 2달 상간의 거래, 그러니까 조금 지형도를 넓혀서 쫙 펴서 보자는 얘기죠. 3억 6천, 레미안슈르 2억 7천, 레미안슈르 역시 2억 7천 하락했습니다. 10% 이상 정도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성동구 역시도 트리마제가 2달 상간에 7억 하락했고요. 벽산도 6억, 금호대우가 5억 2천. 일단은 이 타임라인을 조금 더 늘려서 본다면 이 깨져나가는 하락 파이가 조금씩 커져 나간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 마포구를 보시면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요새 심상치가 않죠. 8억 7천 깨져나가고 있고, 8억 6천, 8억 5천, 대체적으로 30% 이상 지금 하락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양천구 단기적으로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재건축 이슈가 맞물려 있어서 어마무시 올랐었는데, 목동 한신천구가 2달 상간의 거래는 8억 6천, 목동 우성 2차 4억 1천만 원,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가 3억 8천, 목동 우성 2차가 3억 6천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에서 한 40% 정도 빠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조금 타임라인을 느려서 보게 된다면 확실히 집값 추이는 하향 단계를 밟고 있다, 분명히. 근데 이걸 지금 최고가 그리고 상점에 있는 이 거래가들을 계속해서 표본으로 뽑다 보니까 집값 자체가 이런 식으로 부쩍부쩍 오르는 듯한 어떤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지표의 기준에 의해서 좀 움직인다면 굉장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지금 관세 문제도 있고 환율 문제도 있고, 지금 한국 경제가 하반기에 어떤 경로로 가게 될지 굉장히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구매력 자체가 굉장히 뚝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거래량 자체가 지금 가장 투명한 어떤 부동산 시장에서의 궤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거래가는 워낙 사인 간의 거래도 많고, 그리고 지표 자체가 이 채집하는 어떤 이 범위 자체가, 그리고 이 칼라 자체가 좀 다르게 되면 굉장히 이 집값 지표 자체는 달라질 수 있다 라고 느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강남 아파트값 지금 무섭게 올랐다, 평균적으로 18, 그리고 서울은 14억 3천 정도 올랐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만큼 상당히 집값 자체의 어떤 단기적 상향세가 굉장히 이제 커 보였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규제 지역에서의 이 오름세는 결국에 가서는 여기는 기본적으로 규제가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근데 규제를 받지 않는 마용성, 그리고 마성광 중심으로 해서 올랐던 어떤 궤적들이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추가적 이 규제 지역으로 이제 묶이게 될 가능성도 높아서, 앞으로 LTV가 한 40%로 강화가 될 예정이고, 그리고 양도소득세 중과되면서 매수세를 잠재울 그런 어떤 추세로 가게 되는, 조금 더 규제가 더 타이트하게 된 그런 어떤 상황이 찾아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더라도 KB 시세를 참고를 하더라도 서울, 경기, 인천이 확실하게 견인을 했다는 걸 볼 수 있고, 울산과 세종이 조금씩 올랐고요. 나머지는 거의 그냥
주구장창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확실한 어떤 양극화가 시작됐다는 것을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0.82% 정도 올랐다라는 그런 또 추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뭐 송파구, 뭐 강동구, 강진구, 성동구, 뭐 동작구, 강남구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집값에 대한 어떤 펌프질 자체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게 소수의 이 견인력 자체가 굉장한 어떤 드라이브를 걸고 치고 올라가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니까 나머지 지표들은 조금 현찮은 어떤 모습을 보이다가도 억지로 키높이 구도를 갈아 신어야 하는 평균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아파트값 전체의 어떤 변동성이 굉장히 하향적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상점 고점에 있는 거래가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호가를 뭐 기준으로 해서 또 최고가를 기준으로 해서 표본을 뽑아버리면 집값 자체가 굉장히 혼주세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핵폭탄급 부동산 규제 때릴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97 규제가 밋밋했다라는 이 평가가 지배적으로 흐르게 된다면 이건 이제 볼 거 없는 거죠.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이전에 이 뭐 극약 처방했던 모든 규제들이 한꺼번에 뭐 다 쏟아져 나올 예정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추석 이후에 정말 큰 한 방을 때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심지어 주택담보대출 특정 가격 초과 시에 0% 규제 부활시키는 방안도 거론이 되고요. 지금 가장 현실적인 건 6억에서 또 4억으로 LTV를 낮춰 볼까라는 어떤 또 고민도 쌓여 있는데, 이게 워낙 97 규제가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40%를 줄였지 않습니까? 60%에서. 근데 별 효과를 못 봤기 때문에 6억에서 4억. 글쎄요. 요것도 조금 고려를 해보고 거의 이제 극약 처분에 가까운 0% 이 규제를 부활시킬 가능성도 높고, 또 가장 또 확실하게 점쳐지는 게 마용성 부분의 규제 지역 확대가 나오게 되겠죠. 뭐 요런 규제들 외에 또 이제 국토부가 이제 당장 시행령을 풀악셀 밟으면서 사업자 대출 우회로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 기존에 사업자 대출 추가란이 없었어요. 신규로 이제 이 추가란을 만들게 되면 뭐 결정적으로 이제 법인을 통해서 부동산을 무작위로 샀던 행위들은 완전히 거의 원천봉쇄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요거는 이제 시행이 바로바로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금융당국은 27조 주담대 이제 줄이겠다라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 자체가 확실하게 어떤 집값의 하향 안정화, 많은 기대를 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어떤 이 궤적들이 나오면서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당황스러울 겁니다. 핵폭탄급 규제가 분명히 쏟아질 가능성 높다. 그리고 이미 이제 국토부와 금융당국에서 쏟아낸 자금 조달 계획서 부분,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27조 부분은 이미 테이블 위에서 도장을 딱 찍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거의 뭐 확실한 어떤 규제로서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거고요. 9월 29일 오늘부터 아마 이게 시행이 될 거라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국토부 확실한 어떤 이 사업자 대출 우회로 막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통과될 가능성 높습니다. 그리고 주담대 위험 가중치 역시도 뭐 금융당국에서 요거는 그냥 조정하면 바로 시행이 되니까, 이런 어떤 기재 움직임과 추석 이후에 핵폭탄급 규제가 발동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지금 일주일 상간의 파이도 떨어지는 파이가 더 커졌어요. 서울은. 이게 지지난주만 해도 한 3억 5천 정도밖에 안 떨어졌는데 7억, 6억, 4억에 가깝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하향세가 별로인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펼쳐서 보면 굉장히 크다. 근데 이 시차가 결국에 가서는 좁혀질 수밖에 없다. 헬리시티 뭐 전세가도 지금 12억 떨어져 있고, 대부분 강남 중심으로 해서 10억 가까이 전세가도 지금 하락하는 추세는 앞으로 매매가를 더 끌어내릴 가능성도 높죠. 그런데 이 예외적으로 지금 강남의 아파트들, 그것도 신축 아파트들이 10억 로또였는데 30억 로또가 됐다 해서 뭐 거의 뭐 25억에서 61억 치솟은 아파트들이 뭐 드문드문 나오고 있어서 요것도 상당히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청담 로얄이
1년 만에 분양가 대비 142%가 올라버리는 그런 완전히 불을 토하고 있는데 10억 로또 단지라 불리던 이 단지가 지금 아직 입주 안 했습니다. 입주는 11월 한 25일 이후에 할 것 같은데 지금 액면적 시세 차익만 36억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눈깔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여기에 어마무시 그냥 뭐 달려들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청담동에 지금 분양권 거래가 30평대가 61억입니다. 참다. 이것도 어찌 보면 국토부가 지금 20억 이상의 이 모든 아파트 거래가들 전수조사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것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시장에 건전한 어떤 이 매수세가 유입이 돼서 이 정도 가격을 끌어올렸느냐 아니면 법인이 억지로 가격을 펌프질해서 끌어올렸느냐 뭐 모든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가격이죠. 5구 타입이 17억이었는데 지금 그리고 84 타입이 19억이었고요. 19억에서 25억 정도 했었는데 지금 61억이 넘어갔다는 게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요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단기 차익을 뽑아낼 수 있었던 기저의 움직임 결국 청담로에는 15건의 부정청약 적발이 되는데 결국에 가서는 여기 당첨된 사람들 위장 전입해가지고 15명이 적발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고스란히 무순위로 나올 가능성 높아요. 그리고 여기만 뭐 해당된 게 아니고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35건, 레미안 원펜타스 41건입니다. 그리고 마포자의 힐스테이트 16건.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어떤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요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빠져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부정청약 얼마든지 막 하는 겁니다. 근데 웃긴 거는 이게 지금 청담 루엘이 실거주 의무가 없어. 그래서 요 15채 무순위 줍줍으로 나오면 일단은 분양가가 굉장히 좀 부담이 되죠. 근데 5구 제곱은 한 17억 정도 되기 때문에 20% 계약금 물고 3억 4천대만 해결을 하면 결국에 가서는 지금 전세 시세가 25평이 20억까지 나오는 매물이 있어요. 네이버 부동산 보시면 84제곱이 23억이고 59제곱이 16억인데 최고가 한 20억까지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분양가를 커버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금 20%한 3억 정도면 충분히 청담 노엘에 진입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계산까지도 나옵니다. 왜냐? 실거주 의무가 없어. 청담 노엘은. 방배, DH방배도 실거주 의무가 없죠. DH방배까지 나오게 되면 뭐 이거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단지 다 완성했습니다. 11월 입주입니다. 다음 달에. 그래서 전세가는 더욱더 지금 매매가가 튀켜 올라갔기 때문에 더 올릴 가능성 높고요. 아무튼 입주 시작은 11월 3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DH방배나 레미안 원펜타스,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등등에서 다 여기 뭐 DH방배는 46건이네. 레미안 원펜타스 41건. DH방배가 압도적 1위인데 잠실 레미안 35건. 이렇게 다 부정청약이 나오는 거는 이건 분양가 대비 가격대가 너무 오르잖아. 34억. 뭐 그냥 너끈히 그냥 10억 이상 들어 올려버리고 원펜타스 역시도 35억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양단시 지금 20평대가 16억 했는데 2배가 딱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미치는 거죠. 그리고 마포자의 힐스테이트는 요즘 뭐 굉장히 지금 엄청난 지금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 청담노엘 같은 경우는 15채가 나오는데 토탈 153채가 무순위로 추석 이후에 와르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 중에 청담노엘과 DH방배는 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세입자를 구할 수 있어서 계약금만 해결하면 충분히 이후에 잔금도 칠 수 있는 그리고 분양가를 넘어설 수 있는 전세보증금을 확보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포자의 힐스테이트는 17억을 당시에 분양가 찍었었는데 요즘에 뭐 19억, 17억까지 나오고 있죠. 거의 쌤쌤이로 나오고 있는데 마포자의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전세 문제 때문에 이 매매가가 상당히 많은 위축을 받고 있죠. 이렇게 20억 로또, 30억 로또 해봤자 청약 당첨자가 7명 중에 1명이 위장 전입을 하는데 그 위장 전입을 하더라도 솜방망이 쳐버립니다. 대부분 뭐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벌금을 때린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벌금 2, 300만 원 수준의 일반적인 어떤 형량이 내려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냥 겁 없이 덤벼드는 거예요. 실거주 거주 뭐 여부 확인 어렵고 단속이 미흡하다.
이런 어떤 빈틈을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서초구, 강남, 송파, 마포, 성북 뭐 속속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불법 행위들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우회적으로 들어가서 뭐 167억, 103억, 93억 이런 식으로 신고가 막 들어 올려가지고 부동산 그냥 환장하게 만들고 사람들 그냥 눈깔 뒤집어지게 만들고 이러니까 부동산 시장 자체가 깨끗해지지를 못하는 거죠. 투기판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자본시장으로 선순환돼야 할 자금들이 그냥 부동산 시장에 묶여가지고 그냥 그렇게 세워라 내워라 지금까지 흘러온 겁니다. 그럼 지금 자본의 변동성이 대외 어떤 영향, 관세와 환율 때문에 굉장히 흔들거릴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이런 영향 때문에 하루 평균 수출액 월별 증감률 보십시오. 마이너스 16.4% 떨어졌어요. 그만큼 미국의 압박이 계속해서 이제 거세지다 보니까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 우리나라의 수출 이 지표가 이렇게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결국 부동산 시장 거래량 고스란히 영향받고 있잖아. 같이 간다니까?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강남 요지에 거주 의무 있는 곳은 별 의미가 없어요. 전세보증금 때문에. 근데 거주 의무 없는 곳은 청담리나 DH방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라면 좀 잘 지켜보시고 그리고 오늘 송파위례 퍼스트 클래스 지금 여기도 무순위 접수 받고 있죠. 여기 거주 의무 없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에게는 또 이 자금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들여다보시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볼 때 분명한 부동산 이 지표는 혼조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거래상에서는 확실하게 지금 하향화되고 있고 거래량은 떨어져 나가고 있고 지금 앞으로 대외 변동성이 가장 큰 변동 요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값 자체는 추석 이후에 확실하게 분수령을 맞이할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높겠습니다. 잘 지켜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지금 서울 집값이 오르는 곳은 오르고 일단은 내리는 곳은 확실하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 밑으로 깔려가는 어떤 이 궤적을 보이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중심지 위주로 올라간다 주문을 외듯이 무슨 뭐 인디언 기우제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좀 집값 자체를 자꾸 띄우려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일단은 부동산 시장 가격 자체가 좀 안정화돼야지 앞으로 다가올 이 관세 압력들 좀 허들을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허들을 못 넘으면 부동산 자체의 어떤 가격 이 기준도 완전히 그냥 땅바닥에 처박힐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뭐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진입할 수 있는 저점에 진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지만 국가 전체 경제가 흔들거릴 굉장한 또 위기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들 좀 잘 지켜보시면서 골든타임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먹뚝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